자, 2016년에 이제 초선 의원이 되셨는데 당시의 인터뷰를 제가 하나 방송 전에 찾아보고 들어왔는데 상임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상임위를 원하셨는지 찾아봤더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면은 국토교통위원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난 4년간은 예결위와 행안위 활동밖에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이 되셨죠? 어느 지역이나 많이 있겠지만 특히 제가 있는 광주 지역은 뭐랄까요, 국토 균형, 그러니까 전국 균형 개발, 균형 발전이라고 그럴까? 그걸 위해서 만든 수정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게. 그게 전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게 어쩜 역설적으로 수도권 불균형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그 특히 동북부 지역은 거의 소외된 지역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또 다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주로 국토위에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그 국토위에 이제 와서 일 좀 한번 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행안위에서 일할 때는 주로 안전 문제에 좀 치중을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노인 안전, 그다음에 이제 소방 관계, 재난 안전. 근데 그런 안전 문제를 또 다뤄야 될 쪽이 국토위에 있습니다. 교통 문제. 그러니까 국토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토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그 교통 안전 문제. 지금 우리가 알지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통사고가 예컨대 국도, 지방도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 일어나는 지역이 주로 위험도로 그런 곳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위험도로를 개선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런 일들도 제가 이제 국토위에 오면 꼭 해보고 싶은 일,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래요. 그 집값 있지 않습니까? 집값. 저는 부동산, 특히 집을 가지고서 돈을 번다는 생각이 저는 참 잘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집을 가지고 팔고 사면서 한 푼도 벌지 못한다면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물론 이제 사유재산이고 그 뭐 우리 헌법에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그 부동산 관련된 법안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새로운 부동산 법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그 안을 낼 때는 되게 이제 유동성 부분을 많이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그 개발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몰리거나, 지금 이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은행 이자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잡은 게 이제 그 시세 차익 환수를 할 법안이 없다. 그것도 국토부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접근하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이번에 그 투기 지역과 관리 지역을 좀 더 넓히는 건데요. 그 부분이 또 일부 지역에서는 왜 우리 지역이 이래야 돼? 우리 지역 집값도 떨어지는데 이런 거 있을 수 없고,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이라도 접근을 해가자는 그런 국토부의 어떤 그 애쓰는 모습은 저는 좀 평가를 해줘야 된다. 저도 그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자주 나와야 되는가. 제가 언뜻 듣기로 이번 정책이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22번째? 22번째 정도 됐군요. 그 정도라고 그래서 정말 그 의지는 끝까지 그 집 가지고서 장사하겠다는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서 맞겠다, 이런 의지는 정부에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국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되시고 위원이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이 이제 광주민들이 만세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간 억압된 상황이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댓글은
집값은 오르지 않아도 되니까 교통 문제나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서 남은 이제 시작되는 임기 4년 동안 충분히 해나가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원래 이제 인프라라는 건 이게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 10년, 20년씩 걸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시민들께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예. 지금 차근차근 이루어질 일들이 교통 인프라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집값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동 이런 데만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시민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의 가치를 높이면 그러면 광주의 집값은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오릅니다. 사람들이 찾아들 네. 테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해서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0년, 20년을 길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당시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이 일을 다 하게 하면 안 되고 예. 그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뒤에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돼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광주의 가치가 늘어나게 되고 우리 광주는 그런 뿐만 아니고 광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습니다. 뭐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동안 거기에 있는 어떤 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어우린다면 그렇다면 뭐 아주 광주 가치가 많이 높아질 것이다. 예. 네, 저는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동주라는 영화를 좀 떠올렸습니다. 네. 네, 그 영화 보면 윤동주와 송몽규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일제 강점기라는 그 암흑기에서 이 엘리트들이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던 그런 시기를 그렸는데요. 아마도 우리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당대의 학생들 분명히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출판으로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하셨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문화 운동이라는 게 시대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출판인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마 책 정말 좋아하고 많이 예.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책이든 뭐 영화도 좋고요. 저희 인사이드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해 줄 만한 것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출판을 하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걸 물어봐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으냐 그런 거 물어볼 때 어떤 책보다도 괜찮은 책이 있으면 한 권을 10번, 100번씩 읽어라. 예. 그 책이 완전히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 예. 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책이 어떤 양식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도 가끔 떠들어 봅니다만 신영복 선생이 쓴 강이라는 책입니다. 어쩌면 그 동양과 서양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그 심성 이런 것들을 정말 이거야 할 정도로 정확하게 글을 분석하시는 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동양 고전들을 쭉 거기에서 설명을 하셨고 예. 그래서 강의 같은 책은 정말 두고두고 읽어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많이 지금도 읽는 책 중에 하나가 그런 강의라는 책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과연 어떤 덕목이 필요할지 끝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영복 선생 말씀 중에 여럿이 함께라는 글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저는 우리가 나라는 걸 조금 떠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라는 걸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최근 코로나를 보면서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위대함 그걸 거기에서 보는데 바로 그게 우리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이제 연대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너와 나의 연대만이 아니고 나와 우리 사회와의 연대. 그래서 이런 함께 살자는 함께 살자. 이런 게 우리 지도자들, 리더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져줬으면 좋겠다. 시청자 여러분께 끝인사 마지막으로 또 짧게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걱정을 하면서 왔거든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 근데 정말 두 분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 얘기를 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말한 것 중에도 내 생각하고는 달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 한번 같이 또 곰곰이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참 고맙고요. 예. 앞으로 우리 정치 그리고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 정말 그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국회가 돼서 국민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예. 그런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광주 시민을 또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네.